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님이 신세계 주가가 떨어진다는 소문에 그만 멸공 해시태그를 다 지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멸공이라는 단어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서 공산주의자들과 전쟁을 치른 나라고 자칭 공산주의 국가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으니 멸공의 구호를 쓰고 싶어 안달난 분들이 많은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연히 콩나물과 멸치를 쇼핑해 가면서 말이죠. 오늘은 진정한 멸공을 위해 산하에 간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950년 여름 대한민국이 전망의 기로에 서 있던 즈음 육군 포병학교에서는 신병들이 여름 내내 무더위와 싸우며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박균이라는 17살의 병사도 있었죠. 그는 당시 중학생이었지만 전쟁이 터지자 즉시 입대했죠. 신박균과 함께 훈련받던 장정들은 아마 2번 놀랐을 겁니다. 우선 솜털도 가시지 않은 어린 학생이 자진 입대한 것에 놀랐을 테고, 두 번째로는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동생인지 알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외쳤을 테니까요. 아니, 근데 왜 여기 있어? 신박균 훈련병은 이미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원로급 군인이자 1952년 국방부 장관에까지 오르는 신태영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한국군 포병의 아버지라 불리는 포병사령관 신웅균 장군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이 정도 빽이라면 졸병으로 포병대에서 포탄밥 먹지 않고 피란 수도인 부산의 본부에서 군화에 광내고 다니기에 충분했죠. 이런 장군의 아들이자 장군의 동생이 포병대 졸병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박균 훈련병은 그런 시선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편지 중 일부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포병학교 장님이 불렀습니다. 원한다면 신흥균 포병사령관 밑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거기에 찬성해야 옳았겠어요? 아버님이나 형님 백으로 위험을 피하고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한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박균 하사가 그보다 훨씬 못한 백을 지닌 사람들조차 악을 써서 군대를 빼거나 안전한 후방으로 배치받던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신박균 훈련병은 더욱 단호하게 아버지와 형의 백을 지워버립니다. 형이 시차를 오시는데 저의 훈련 태도를 보고는 만족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어머니 아들 박균이는 포병사령관 신흥균을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마친 뒤 신박균은 하사 계급을 받고 제26 포병대대에 배치됐습니다만 그래도 동료들은 여전히 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박균 하사의 편지입니다. 차라리 어리다는 트집을 잡으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다른 전우들은 그것보다 우리 집 가문부터 따집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장군 많은 문벌의 후손은 사병이 되기도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아무튼 신하사로 불리는 저를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별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하사 계급장을 철모에 단 명예로운 신하사는 제26 포병대대의 사병으로 일선을 누비며 싸웠고 중공군과 인민군이 다시 서울을 점령하기 직전 1951년 1월 2일 가평지구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전사라기보다는 소속 부대가 전멸하면서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았죠. 신박균 하사의 집안에는 별이 6개였습니다.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인 신태영 장군과 그 장남 신응균 장군은 모두 중장으로 예편했기 때문이죠. 이 둘은 모두 일제강점기 일본군 장교였습니다. 아버지 신태영은 동료들이 일찌감치 한국군에 들어가 높은 자리 차지할 때 그를 마다하고 근신하다가 뒤늦게 군대에 참여했고, 신응균 또한 자신의 일본군 경력을 부끄러워하여 학교 수학 선생을 하며 군인 되기를 사양하다가 1948년에야 장교가 됐죠. 그들의 일본군 경력을 비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들은 어쨌든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동생 신박균 하사가 공산군과 싸우면서 외친 멸공의 함성에 감사합니다.
전두환 치하에 살면 살았지 북한의 김정은 치하에서 살긴 싫으니까요. 다만 신박균이 매우 예외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은 기억해두고 싶습니다. 1950년 여름 낙동강을 건너려는 인민군과 막으려는 국군과 유엔군이 이양문 혈투를 벌이던 그 즈음 육군본부는 한 대령을 불러 특수임무를 부과합니다. 헌병 1개 소대를 이끌고 부산항 일대의 선박을 수색하라는 것이었죠. 그들이 부산 앞바다에 떠있던 배들을 덮쳤더니 그야말로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유명 정치인과 고위 장성까지 붙들려 왔는데 이들은 도망갈 준비를 하고 배에 탄 채로 염탐을 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중령급 이상 8명도 포함되어 있어서 체포된 겁니다. 그 배들은 온갖 재산과 물건을 싣고 여차하면 일본이나 제주도로 튈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유층 자자들은 군대는커녕 도망갈 준비가 끝난 배 위에서 연일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950년 9월 8일 국군 장병들이 필사적으로 인민군들을 막아내던 그 즈음 육군 참모총장 정일권 대장은 이런 포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1. 장병들의 요정, 식당 출입을 엄금한다. 2. 입원 환자의 외출을 엄금한다. 4. 본부 장교는 일체 병영 내에 거주하라. 즉 후방의 장병들이 요정, 즉 술집에서 곤주가를 부르는 일이 많았고 병원에는 가짜 환자들이 득실거렸고 병영 밖에 살림을 차린 장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다 빽 좋은 특권층의 자제였죠. 그런 사람들이 멸공을 부르짖었다면 정작 공산군과 죽기 살기로 싸웠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른바 삼성 가문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은 정신질환으로, 이재용 회장님은 허리 디스크로, CJ그룹의 이재현 회장님은 희귀병으로 면제받으셨고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님은 체중 과다로 면제를 받으셨습니다. 다 정당한 사유겠죠. 그런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지만 체중 문제는 두고두고 재검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사안이고 조금만 다이어트를 했다면 정 회장님은 논산훈련소에서 군가 멸공의 횃불을 배우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시지 않았죠. 그런 분이 벼랑과 멸공을 외치면 신박균 하사의 멸공보다는 그 전쟁통에 부산항에서 폼나게 놀아제끼던 그 사람들의 멸공에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당시 낙동강 전선에서 공산주의의 넌더리를 낸 인민군 포병 장교가 귀순해 왔습니다. 그는 국군에 입대해 공을 세웠고 장성까지 올라갑니다. 정봉욱 장군이 이끄죠. 중국 팔로군부터 인민군, 국군까지 두루 경험했던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산주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가진 자가 베풀어 그렇지 못한 이들과 나눠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 공산주의를 이길 수 없다. 네, 멸공을 위해서는 더 나눠야 하고 가진 사람들이 욕심을 더 버려야 됩니다. 정용진 부회장님께서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